자, 그 처음에 내가 해가지고 잘 몰라서 또 확인도 하느라고 조금 뭐 그냥 헤맸는데 잘 되네. 야, 이거 줌이라는 거 이거 누가 참 잘 만들어 놨네. 이거 저 구글에서 만든 건가? 빠르죠. 이제 뭐 코로나 시대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저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어요, 사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아. 사실. 이렇게 온라인 회의 뭐 이런 게 만들어져 왔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지금 코로나 시대 되고 되니까 그거를 잽싸게 그냥 조금 응용 버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 잘 만들어 놨네. 그 녹화 기능도 있고 뭐 해가지고. 자, 첫 시간에 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기본적인 개념,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 그 conditional probability라는 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 그렇게 정의해 놓고 보면 간단하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어. 아니 저기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고 동전 던져서 그 숫자가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데 어 이거를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컨대 맞아. 그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긴 한데 그럼 10,000번 던지면 600만 번 던지면은 100만 번은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꼭 100만 번 나올까? 한 100만 번에 99만 9,999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심지어는 600만 번 던졌는데 1이 나온 경우의 수가 그 100만 번이 아니고 한 10,000번쯤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잖아.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죠? 그러니까 맞아.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여기까지 쉬웠어. 그럼 600만 번 던지면 100만 번 나와야 되지. 그렇겠지 뭐. 여기까지도 쉬워. 그런데 그거는 가능성이잖아. 확률이란 말이야. 안 나올 수도 있지. 어, 그렇지? 이제 조금씩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자, 봐. 그러면 600만 번 던졌는데 100만 번이 아니라면은 한 50만 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것 같은데? 그럼 50만 번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야, 이때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 알아 뭐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징그러운 사람들이 알아 뭐그 자시고 간에 그거 조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 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수학적으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극단적으로는 맞아. 그 주사위를 던져서 그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거 맞는데 그러면 6번 던져가지고 1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럴 필요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확률 이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확률이라는 걸 일단 정의를 하자. 해서 정의를 한 게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이벤트의 경우의 수를 정의를 하자. 이거 정의야, 정의. 그것이 이제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다 2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수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경우의 수는 앞면, 뒷면. 그 모든 경우의 수는 2란 말이야.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경우는 하나니까 2분의 1이라는 거죠. 주사위를 던졌어.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죠. 그런데 1이 나올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러니까 6분의 1. 짝수가 나올 확률은 짝수의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러니까 2분의 1. 6분의 3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합리적이에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는 숫자가 아니고 그 어떤 이벤트잖아요. 모집단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벤트라고. 지금 이제 뭐 내년 대선도 있고 그런데 뭐 민주당의 후보가 저 대선에서 이길 확률 뭐 요새 당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그 한나라당인가 거기서 저갈 확률 뭐 그 외에도 또 뭐 당이 많이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뭐 후보들 A라는 후보가 일어날 확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벤트잖아요. 주사위도 마찬가지고 그 숫자가 아니고 1이 찍혀 있는 면이 나올 확률 뭐 그런 거잖아. 그렇게 하고 우리가 확률을 따지다 보면은 그래도 되기는 돼. 그런데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적인 측면에서 이걸 핸들링을 하면은 아유 뭐 수학하면 골치 아프긴 한데 사실 핸들링을 하기는 쉽잖아. 수적으로 나타내주면 되니까. 그죠? 나중에는 수학이란 게 왜 생겨났어요? 아유 막 골치 아파. 뭐 숫자만 봐도 그냥 막 머리가 치근치근해.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수학의 어떤 우리 인간으로서는 단점인 측면이 있지만 어떤 복잡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을 보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그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1이라고 그러고 뒷면이 나오는 걸 제로라고 그러자. 그럼 간단하잖아. 앞면이 나올 확률, 그래. 1이 나올 확률이 훨씬 쉽다는 거지. 주사위도 마찬가지고. 1이라고 표시된 면이 나올 확률 이런 말보다는 그 이벤트를 그냥 1. 2가 나오는 이제 이벤트를 2. 거꾸로 해도 돼. 1이 나온 거를 2에다 매핑시키고 1이 나온 걸 2에다 매핑시켜서 아무 문제 없어. 그래 되긴 되는데 이상하지. 좀 이상하죠. 그죠? 굳이 이런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어떤 일어나는 이벤트를 그 모집단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숫자에 매핑시킨 그것을 랜덤 베어리어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자 이 말이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거를 뭐 1이라고 매핑을 시키면 probability of 1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랜덤 베어리어블 x라는 거는 동전을 던질 때의 그 이벤트들이고 이벤트를
실수에 매핑을 시켰어. 그 매핑을 시키면 동전을 던진 경우는 두 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제로하고 1로 매핑을 시켰으면 그 모집단은 제로하고 1이잖아. 그런데 동전을 던졌을 때 제로가 나올지 1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건 변수지. 그 변수인데 랜덤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작위로 일어난다. 그래서 랜덤 베어리어블, 무작위 변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무작위 변수를 x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 x가 1이 나올 확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뭔가 이제 복잡해 뭐 이상해 뭐 이제 수학적인 표식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야 동전 안면이 일어날 확률 이래야지 편안한데 이제 그게 좀 까탈스럽고 막 약간 거부감이 나기는 하지만 수학적 표현이 나와서 하지만 그것을 핸들링하기는 쉬워지는 거죠. 말을 적게 해도 되는 거지. 말을 적게 해도 그 x가 1이 나올 확률 그걸 수식적 기호로 표시하면 p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딱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그죠? 쉽잖아. 핸들링하기는 쉬워진 거예요. 이거를 그 동전을 던졌을 때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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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는 얼마일까?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는 아니다. 간단하네.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보다 이게 훨씬 간단하죠. 그렇게 이제 확률 이론을 이제 수학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한 그 작업이고 그래서 나온 게 최초의 정의가 랜덤 베어리어블이고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확률을 어떻게 정의를 한다? 모든 이렇게 쓰죠. 모든 경우에서. 이것도 그냥 이러면 모르면 골치 아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약속을 하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야, 법. 약속이잖아. 너 이러면 안 돼. 만약에 이러면은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약속들을 해나가는 거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골치 아파갖고 모르는 거지. 그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잘 알고 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쉽죠. 그 이게 모든이란 뜻이야. 모든이란 걸 맨날 이렇게 쓰려니까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어떤 사건, 이벤트의 해당이죠. 우리가 목적하는 이벤트의 경우의 수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의예요, 정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뭐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든 뭐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이제 심도 있는 그런 확률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데 이러한 큰 개 내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법치국가니까 그 제일 큰 거는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밑에 뭐 있고 민법, 형법, 그다음 뭐 잘 모르겠어요. 상법
등등등등등 뭐 있겠죠. 헌법이라는 큰 틀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 큰 틀 안에서 그것이 제정이 돼야 되죠. 조금 철학적으로는 그 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런 큰 틀 안에 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걸 이제 수학에서는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사칙 연산을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서로가 모순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하기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빼기라는 걸 정의를 했을 때 곱하기라는 거는 덧셈이나 뺄셈의 그 논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칙 연산을 같이 혼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확률에서 제일 큰 틀의 시작은 랜덤 베어리어블과 그 확률의 정의예요. 여기에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할까 하지만 문제는 그 어떠한 것을 처음에 어떻게 그 정의를 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가라는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거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어려운 그 확률 이론에 대한 정의가 파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자, 이 정도 하고 그 일부에서는 이제 조건부 확률까지 했었어요. 그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확률 분포라는 얘기거든. 분포. 자, 분포라는 건 뭐야? 뭐가 퍼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퍼져 있을 수 있어요. 변수 그 자체가. 그 다음은 그 변수에 확률이 퍼져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반에 한 클래스에 남학생의 신장, 몸무게를 재봤어. 그 한 반에 이제 3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 한 70kg, 70kg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뭐 40, 50, 60, 요거 70, 80, 90, 100. 뭐 덩치 큰 학생은 지금 뭐 한 100 이상 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요즘 학생들의 뭐 덩치들이 좋아가지고. 그때 뭐 70에 한 10명 있고, 70을 중심으로, 또 60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한 6명 있고, 50 중심으로 뭐 55까지는 뭐 한 5명 있고, 80 중심으로도 뭐 한 5명, 90까지 가는 사람도 5명, 뭐 100kg 중심으로는 뭐 한 4명, 그 이상도 한 2명, 뭐 서너 명 있고, 뭐 이렇더라. 이러한 분포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변수의 분포야. 그런데 그럼 이런 분포 속에서 그 모집단이
뭐 한 30kg에서 지금 한 150kg까지 있단 말이야. 샘플링을 했어. 샘플링을 했어. 그랬을 때 그 랜덤 베어리어블을 x라고 하면은 x라는 거는 실수로 매핑을 시키면 30에서 30K에서 그 한 150K까지 있다 치자 이 말이지. 물론 뭐 논리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돼야 되겠지만 그 요 정도로 보자고. 그랬을 때 그 y축이 확률이 돼 가지고 여기가 한 30에서 미니멈이 30에서 150까지 볼 때 이거를 랜덤 베어리어블 x라고 했을 때 30이 나올 확률, 평균이 70이라면 70이 나올 확률은 얼마고 그 다음에 50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이러한 분포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포라 하는 거는 이 확률 분포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distribution function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포고 펑션은 함수. 근데 분포는 뭐에 대한 분포다? 변수의 확률 분포다. 오케이?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를 예를 들자고. 주사위가 나올 확률은 여기 1, 2, 3, 4, 5, 6이야. 그 1이 나올 확률은 그 확률 정의에 의해서 얼마? 6분의 1이죠.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4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5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이런 걸 무슨 분포다? 유니폼. 균등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디스크리트한 경우가 되죠. 디스크리트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유니폼하다 이렇게. 디스크리트는 뭐에 반하는 거다? 컨티뉴어스. 컨티뉴어스 연속한다는 거고 디스크리트는 연속하지 않고 띄엄띄엄 있는 거. 연속한 거는 뭐가 될까? 아까처럼 뭐 남학생의 체중 70kg이 있을 수 있고 69.9999kg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연속한 거란 말이야. 이게 이것이 나올 확률이 제일 커. 남학생들 중에서 그 만약에 70kg 뭘 주변으로 하는 몸무게가 제일 많이 있다라면 그죠? 그것이 나올 확률이 제일 크고 그거보다 몸무게가 좀 적은 사람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좀 나올 확률이 적고 또 이제 평균보다도 조금 몸무게가 더 나가는 경우는 확률이 있긴 있지만 평균보다는 확률이 좀 적을 수 있고 이런 분포가 있을 수 있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정규 분포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 이걸 정규 분포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정규 분포에는 보다 정확한 그 정의가 있는데 정규 분포스러운 그렇게 하지. 정규 분포스러운 정규 분포 대시 노멀 분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컨티뉴어스죠. 컨티뉴어스.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에 뭐 컨티뉴어스든 유니폼이든 어떤 확률을 P라고 쓰고 그 랜덤 베어리어블을 우리가 X라고 다 했었을 때
그거는 사실은 소문자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참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대문자로 써놓고 또 틀리면 안 되는 거라서. 왜 소문자로 쓰는 게 맞느냐는 꼭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도 없어 사실은. 근데 또 이건 또 개념적인 이야기가 돼서 여하튼 무슨 얘기냐면 랜덤 베어리어블 자체를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 랜덤 베어리어블의 어떤 값, 랜덤 베어리어블 주사위 같은 경우 랜덤 베어리어블은 1, 2, 3, 4, 5, 6이잖아. 근데 요 값 자체를 얘기할 적에는 소문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probability, 랜덤 베어리어블 대문자야. 그냥 확률인데 임의값 x에 대한 확률 이런 의미에서 대문자, 소문자. 자 이렇게 나가니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지금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 거고 이거 x가 맞다. 거기까지만. 이제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랜덤 베어리어블 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되는데 x인데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랜덤 베어리어블 x의 값이 여기서 소문자란 말이야. 값이 뭐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렇죠? 이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를 우리가 이거를 이때 랜덤 베어리어블을 우리가 x라고 그러고 그럼 이때 랜덤 베어리어블을 우리가 y라고 그런다고 합시다. 또는 p의 y 랜덤 베어리어블에서 y가 70보다 70kj,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걸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복잡하잖아. p의 x가 3보다 작은 같은 확률, p의 y가 70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경우잖아. 디스크릿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얼마가 될까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겠지.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일 거고 이거는 70이면은 그걸 다 더한 게 되지. 이게 면적이죠. 그때까지의 면적이지. 이 확률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다. 이렇게 CDF. 그래서 일단 distribution이라는 거, 확률 분포, 분포 함수라는 거를 일단 알아야 돼. 정의예요. 이렇게 표시해. distribution function이라는 거는 x 랜덤 베어리블 x의 함수 이렇게 표시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probability x의 probability인데 그 랜덤 베어리블이 x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러니까 continuous 같은 경우는 그때에 더 합의되는 거고 면적이니까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인테그랄 뭐 여기 뭐 제로부터 시작한다면 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요 x 값까지 x0라는 이니까 x0까지 이 함수를 뭐 fx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fx의 dx 그러니까 면적 그걸 말을 하는 거고 디스크릿 경우에는 이걸 다 더해 주는 거니까
다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summation i는 얼마에서 초기 값에서 그 x 값까지 해서 그 확률 pi 이렇게 되겠죠. x는 i. 뭐 수학식으로 표시하니까 좀 골치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그거 다 더해준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그 확률을 다 더해주는 거고 컨티뉴어스에서는 그 마찬가지 개념인데 수학적으로는 그 아래 면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CDF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CDF. 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일단 distribution function이라는 거 우리가 확률을 정의를 했어요. 그럼 확률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야. 그 discrete 경우와 continuous 경우가 있겠죠. discrete 경우에는 그냥 확률 그 자체잖아. 어떤 확률 변수가 있었을 때 그 확률 변수에 존재하는 값에 있는 확률 값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확률은 정의했죠.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이벤트의 경우수. 이제 컨티뉴어스 할 경우에는 그 확률 함수가 컨티뉴어스한 어떤 함수로 나타나겠죠. 그래 fx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게 요 때는 컨티뉴어스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그 강의를 안 해서 그런데 이것이 확률로 볼 적에 요 그래프 상으로 볼 적에 디스크릿 경우에는 그냥 일단 외워두세요. probability mass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continuous의 경우에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density mass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거야. 그냥 지금 이렇게만 그냥 알아두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PMF고 이거는 PDF죠. continuous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probability mass를 다 더해주는 주사위의 경우는 probability mass가 다 똑같이 6분의 1이지. 6분의 1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 PDF라는 함수에서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따지려면은 그 함수를 다 접근한 거 거기까지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distribution function이고 그 PDF고 그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는 거는 그 이게 cumulative CDF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CDF라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CDF는 우리가 보통 F의 X의 X 이렇게 쓰는데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얘기한다. 그래서 continuous의 경우에는 PDF, 이거 PDF야. PDF 어떤 그러니까 요 함수가 작거나 같은 확률이 CDF잖아. 그 아래 면적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뭐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 제로까지 fxx의 dx다. 일단 기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벌써 아까 확률이라는 걸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했는데도 벌써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정의서부터 하나하나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PDF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났더니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또는 CDF 정의를 했더니 그 물론 랜덤 베어리어블의 범위가
범위가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퍼져 있다고 했었을 적에 fx의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무슨 얘기야? probability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거 당연히 0이잖아.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야? probability x가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잖아.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죠. 확률이라는 거를 모든 경우의 수분의 이벤트의 경우의 수로 정의를 했으니까 무한대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경우는 x가 모든 경우의 수 안에 들어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모든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1이지.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거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1인 거고 이건 0인 거고 x가 x보다 클 확률 이건 probability x가 x보다 클 확률이잖아. 그거는 이거 전체가 1이니까 1 빼기 이 부분을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fx의 x가 되겠죠. 이게 fxx니까. 그 다음에 x라는 게 여기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을 확률은.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이 뭐야? 이 전체 면적이 fx의 요 b잖아. 그죠? 여기 b. 여기서는 여기를 b라고 그러고 여기를 a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 맞네. a, b잖아요. 여기가 a고 b야. 그러니까 요거는 fx b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면적을 빼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fx의 a다. 도형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쉽게 이해가 가는 거니까 정리를 해두세요. 그렇다라면은 그럼 PDF가 뭐고 자, 이 PDF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컨티뉴어스에서의 얘기죠. 컨티뉴어스의 경우에요. 컨티뉴어스에서. 자, 그 전에 우리가 디스크릿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모든 그 랜덤 베어리어블이 1, 2, 3, 4, 5, 6 있는 거잖아. 그때 확률은 다 6분의 1이지 똑같이. 다 6분의 1이라는 얘기야. 요 하나하나를 그 어떤 랜덤 베어리어블의 확률을 그 P의 X는 다 얼마다? 6분의 1이라는 거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주사위가 찌그러졌어. 주사위가 찌그러져 1이 나올 확률은 뭐 12분의 1이야. 그리고 2가 나올 확률이 대신에 높아. 이게 12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1이 되지 말이 되겠네. 2배가 많아야 되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 그 어떻게 면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그러한 경우라면은 P의 X는 좀 복잡하게 표현이 돼야 되겠네. 보통 6분의 1이야. X가 1도 아니고 X가 2가 아닐 때. 근데 P가 X가 1일 때는 12분의 1이야. X가 1일 때는.
또 x가 2일 때는 3분의 1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probability mass 펑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PMF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디스크리트의 경우, 컨티뉴어스의 경우에는 아까 CDF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랜덤 베어리블 x, x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의 면적이 확률이 되게 하려면 pfx의 x라고 표현을 한다고, CDF는. 그래서 p의 그 probability인데, 랜덤 베어리블 x가 x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우리가 CDF라고 정의를 하려면 P 어떤 이 함수를 fx라고 그런다라면, 그래서 그러면은 fx의 x라는 거는 뭐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0까지 어떤 함수 fx x라는 걸 접근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요 함수를 우리가 PDF라고 그런다고. 그럼 결국 PDF fx라는 거는 CDF를 미분한 거여야 되는 거죠. 이걸 PDF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PDF는 컨티뉴어스에서 이 Y축은 단순한 함수가 아니고 그 CDF의 미분으로서 정의가 된다. 미분값으로서. 그걸 PDF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fxx 이렇게 표현도 하고, 소문자로, 이거 좀 복잡하잖아. 소문자,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 px 이렇게 표현을 하죠. PDF야.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probability가 아니고 probability density라는 거지. 말하자면 미적분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잘 정립이 돼 있으면 좋은데, 극소 구간, 또 변화율,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만 정의하고 말게. 여기까지. 여기에 대한 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미적분 개념하고 변화율, 이런 거를 조금 더 들여다 보시면 좋아요.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이런 probability가 특성이 있다. 뭐 당연하잖아. 아까 CDF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이라는 것. 이거 PDF죠, 당연히. 네, CDF로 여기 빼기 이거를 FXB라고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FXA잖아. A고 B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FXB 이 전체에서 요만큼 빼줘야 되겠지. FXA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죠. 이게 무한대면은 무한대야. 그럼 전체 넓이니까 당연히
이때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은 1이잖아. 이건 프로퍼티로서 한번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요 정도까지가 사실 기본 개념 다예요. 나머지를 이제 조금 더 아주 기본은 여기 뭐 expected value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났더니 우리가 이제 로또 같은 거 사면은 기대치가 얼마다 아마 그러잖아. 사실은 뭐 5천 원 주고 뭐 번호 5개 이제 긁는 거야. 근데 5천 원이라는 거 투자를 했어. 그 이게 로또가 당첨이 될 확률은 이러한 확률 그 정의를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천 원을 투자를 했는데 최고 금액이 5천 원이야. 그거 당첨될 확률이 이건 샀다 하면 무조건 하여튼 당첨이 돼. 그래서 상금 5천 원을 타게 돼 있어. 그럼 기대치가 얼마? 5천 원. 그죠? 기대치가 5천 원이야. 그런데 투자 가치로 따지면 그 정의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내가 5천 원을 투자했는데 5천 원을 받아? 그럼 벌은 게 없잖아. 그럼 빵원.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고, 여하튼 기대치라는 걸 숫자적으로 확률이라는 개념 하에 기대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첨되는 액수만으로 우리가 따지게 되면은 상금이 10,000원인데 상금이 10,000원이야. 상금이 10,000원인데 이게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직감적으로 기대치는 얼마예요? 5천 원이죠. 그죠? 그거 뭐 우리 그냥 직감적으로 이거를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 요거를 어떻게 체계화 시켜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체계화 시키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정의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확률이라는 걸 정의를 했고 그 랜덤 베어리어블을 정의를 했잖아요. 그 개 안에 있어야 돼요. 닫혀야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주사위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랜덤 베어리어블이 1이야.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3이 나올 확률 6분의 1. 4가 나올 확률 6분의 1. 5가 나올 확률 역시 6분의 1. 6이 나올 확률 역시 6분의 1. 그 기대치가 얼마일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로또. 그래서 떨어질 확률, 빵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1,000원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기대치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500원. 직감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1,000원이 나올 확률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500원 되잖아.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합리적이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기대값은 그거를 expected value라고 그러고 value가 value.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시그마 x가 i 모든 i 그러니까 모든 i에 대해서 i 곱하기 그죠? i 곱하기 i가 나올 확률을 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은 1이 나올 확률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2가 나올 확률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3이 나올 확률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전부 다 해줘서
6이 나올 확률 곱하기 6분의 1 해주면 계산해 보면 3.5가 나오겠죠. 중간값이 나올 거라고. 요거를 우리가 expected value 뭐에? x에. 그래서 표현을 e of x 이렇게 표현하거나 민 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민 값이다. 말하자면 평균. 평균을 얘기하는. 이거는 정의야, 정의. 정의야. 이거 왜요? 그러니까 이거 정의, 수학적 정의예요. 확률 이론을 정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expected value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평균값이라고 합시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얘예요. 컨티뉴어스의 경우에 컨티뉴어스 그런 디스크리트 경우에는 그런데 컨티뉴어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경우에는 모든 i 곱하기 모든 PMF를 곱해 주는 거야.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PMF를 곱해 주는 거고 디스크리트 경우에는 그 컨티뉴어스의 경우에는 이게 fx 말하자면 PDF잖아. 그러니까 모든 그 x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으로 가야 되겠죠. 컨티뉴어스 적분을 해주는데 모든 적분이죠. 근데 그 x 값에다가 x의 PDF 값을 곱해준 것에 대한 적분이 expected value가 되겠죠. 그러니까 expected value라는 걸 이렇게 정의했을 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continuous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상수에 대한 expected value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 변수가 아니고 상수잖아. 상수는 그냥 상수니까 a가 되는 거죠. a가 constant라면 a의 expected value는 말하자면은 이거는 뭐 상수 그냥 알아두세요. 개념적으로는 상수라는 건 변수가 아니니까 a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expected 이런 정의에 의해서 a 곱하기 랜덤 베어리어블 x expected value는 이건 a는 바깥으로 튀어나와도 되지. 확률하고는 관계없으니까 a 곱하기 x라는 거고 또 저 컨티뉴어스에서 랜덤 베어리어블 x와 y의 합의 expected value는 2의 x 플러스 2의 y다. 이거 증명할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지금 여기가 이제 수학 시간은 아니잖아. 확률 시간이 내가 4학년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때 오시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들어가고 지금 여기서는 수학 확률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확률을 그냥 소개시켜 주는 거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mean 값이라는 거 평균이라고 그러고 expected value로 정의를 하고 second momen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좀 나중으로 미뤄 두셔도 될 것 같고 variance라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뜻이 뭐냐면은 요게 뭐냐면 평균값이 평균값.
그러니까 뭐에 대한 expected value를 구하고 싶으냐면은 어떤 그 랜덤 베리어블이 평균값보다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expected variable을 variance라고 그런다. 이 자승이라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준 거고, 원래 절대치로는 우리가 그 x 평균값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요것이 관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보통 베어리언스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뭐 또는 시그마 x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루트 베어리언스의 루트 또는 그러면 루트 시그마 x의 자승.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루트 expected value x 마이너스 뮤 x의 자승에 대한 expected value 이거를 시그마 x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개념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그 분포에 있어서 뭘 나타내는 지표가 되냐면은 이것을 평균값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분포 확률 분포가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만큼 퍼져나가져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는데, 그래서 스탠다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것도 정의야 결국은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크면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적으면은 똑같은 평균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평균값으로부터 분포가 이렇게 평균값에 다 몰려있는 분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양인이 그 미국 사람이 서양도 뭐 저기 뭐 저쪽 뭐 동유럽 뭐 북유럽 이런 것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보통 그뭐 잉글랜드 내지는 그 미국 사람들을 표준으로 보면 미국 중에서도 이제 백인이 되겠죠. 백인 사람들 잉글랜드로 보면은 걔네들 평균 신장이 한 180에 가깝죠. 우리 한국 사람은 180보다는 좀 작아요. 한 175 정도 되나요? 이거 많이 커져갖고. 나 때는 170이 약간 안 됐어. 고등학교 한 3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한 169, 8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많이 좋아진 거야. 지금 뭐 한 184 정도, 나 공식적인 그 평균으로 보면은 성인들, 거로 알고 있는데 175라고 보면은 사실 그 차이가 5cm밖에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서양인들이 조금 더 크게 보이죠? 이 5cm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사실 수치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저 서양인들이 180, 우리가 이제 170고 조금 작은 건데 5cm 정도 작은 건데 그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평균이 같은 180이라 하더라도 180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렇게. 또는 180보다 큰 사람도 많아. 이렇게. 작은 사람이 좀 적어. 그 평균값이 180이었다고 했을 때, 평균값보다 작은 사람은 좀 적고, 큰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고, 거나 180에 평균에 몰려 있거나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평균이 175래도 그거보다 작은 사람도 좀 많이 있고, 큰 사람이 또 제법 있기는 한데,
좀 적어. 이런 분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분포라는 게 그 랜덤 베리어블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거를 결정짓는 게 베어리언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어떤 분포가 있어. 근데 여기에 평균값이야. 평균값을 중심으로 그보다 작은 것들도 이렇게 있고 큰 것들도 이렇게 있어. 이게 대칭이야. 이런 분포가 있을 수도 있고 대칭이 아닌 이런 분포일 수도 있고 이거 잘못 그렸다. 이렇게 대칭이면서 평균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을 감소하고 감소하는 거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정기 분포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도 평균값에 다 몰려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는 평균값에서부터 이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나타내는 지표가 이 베어리언스다. 심지어는 이런 정기 분포는 좀 이상적인 거고, 이렇게 비대칭적인 경우도 많이 있겠죠. 비대칭적인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분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은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PDF가 만들어져야 되고, 디스크릿의 경우에는 PMF, PDF 또는 PMF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이런 PMF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분포의 보다 구체적인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평균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평균값이냐라는 뮤를 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expected value라는 것으로 정의를 했고, 그 평균값을 알았지만 평균값으로부터 얼만큼 퍼져 있는 것이냐를 결정짓는 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다. 뭐 이 정도로 정의를 해주면 되고, 이 정도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probability에 대한 기본 소개는 다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 풀어보시고, 여기 normal distribution, Q 펑션 이렇게 나오는데 1차적으로 그 확률에 대해서 그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는 좀 알고 있어서 나쁘지 않을 거고,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공대생으로서는 좀 필수적이죠. 특히 이제 전기 쪽 공부하는 공대생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랜덤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correlation, orthogonality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확률 2부에서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또 관심에 의해서 더 알고 싶다 할 적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공부를 더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편안하게 이제 드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확률 1부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 개념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 확률 2부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인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니까 그건 확률 2부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확률 1부는 여기까지 끝낼게요.